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시현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원입니다. 네, 7월 마지막 주 금요일 밤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부럽습니다. 그렇죠. 정지원 아나운서는 휴가 계획 어떻게 잡고 있어요? 휴가라고 해서 굳이 떠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집에서 열심히 영화도 보고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아, 정말 불쌍하다. 아니 왜요? 아, 이제 좀 주변에 남자분들 좀 연락 좀 하고 좀 소개팅 좀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연락 좀 주세요, 좀. 신혜주 씨가 강력히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어떤 추천을? 그 인품을 보증한다. 아, 인품 정말 보증하죠. 인품 보증하죠. 미모도 보증한다.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요, 예. 오늘 연예가 중계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도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새 코너가 있다고 하니까 꼭 그렇죠.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활기차게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김성근 씨 그리고 오인영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배우 하석진 씨를 만나고 하는데요. 자타가공이 나는 뇌생남의 모습부터 매력적인 싱글남의 모습까지 전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먼저 금조 연예가 클릭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한국을 방문한 발라드 황제 리차드 막스 연예가 중계가 직접 만나봤고요. 또 전 연인을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한 방송인 김정민 씨 소식을 취재했습니다. 연예가 클릭 지금 바로 클릭합니다. 세계가 사랑하는 발라드 황제 연예가 중계와 리차드 막스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Hello to all my Korean fans. Hi. You Korean fans, you're the ones I love. Thank you. So, why are you here? I heard there's something good going on in October. Yeah, we're doing 3 shows. We're doing Incheon, Seoul, and Busan, right? Busan, yes. Busan. Did you know that in Busan there's a different dialect? I heard that. You can coach me? Yes, Yeah, I can teach you. 내가 억수로 내가 악수로. 오, 잘하시는데? Easy for her to say. Grinding. 아유, 발음이 저보다 낫네요. I do. in the Busan dialect. I do really love you. Do you know which song's the most popular in Korea out of your songs? I would think it's Right Here Waiting, right? Yes, it is. Yeah. Right Here Waiting and Now and Forever. Now and Probably Forever. the 2 biggest ones. They really like when they can hear a little bit when you sing.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I will be right here 고개를 꺾고 waiting. 부르시네요. 목소리가 감미롭죠. 내한 공연에 앞서 8월 5일 불후의 명곡에서 리차드 막스의 무대를 먼저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굉장한 미소가 너무 좋아요. 아 맞아요. 그 미소가 진짜. 제가 벤 어렸을 씨랑 때 많이 임세준 씨죠. 들었던 리처드 막스의 많은 히트곡들을 이제 오늘 저도 하나 부르거든요. 리초드 막스라고 하네요. Whenever I'm weary from the battles Can't wait to come back and play and do a proper concert. It's going to be kind of a rock and roll show, but then we'll have the moments where I can do the beautiful ballads. 자, 이제 연예가 중계만의 공식 인사 배워봐야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연예가 중계. 사랑해요. 사랑해요. 넌 얘가 중계. 리차드 막스 전설의 무대 기대할게요. 우리도 사랑해요. 사실 저건 제가 제일 잘하고. 이렇게 좀 제가 또 스카이다이빙도 또 해요. 자, 다음은 개그맨 김병만 씨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이렇게 자기도 하고 옆으로 자기도 하고 이쪽으로 자기도 하고. 슬래스틱 코미디의 살아있는 전설 김병만 씨. 그는 개그 콘서트 시절 달인이란 코너를 이끌며 기회에 가까운 개그로 웃음을 전파.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는 도전을 하며 달인을 최장수 코너로 이끌고 액션 개그의 1인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후 모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살신 성인하는 모습으로 팀을 이끌며 생존 왕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피겨 스케이트, 무술 등 몸으로 하는 예능 영역에서 대체 불가한 존재감을 뽐내왔는데요. 괜찮아요? 형 지금 굴러떨어진 거 맞죠? 영화처럼 어떤 위기도 돌파할 것 같았던 그가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근에서 스카이다이빙 훈련을 받던 중 척추 골절 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속사 측과 직접 통화를 통해 그의 현재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요. 수술을 마친 뒤 현재 재활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김병만 씨는 몸이 호전되는 대로 1, 2주 안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완전한 회복을 위해선 2달여의 시간이 필요해 당분간은 회복에 집중할 계획으로 회복 경과에 따라 촬영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늘 자신의 영역에서 꾸준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온 김병만 씨. 맵스가 황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빨리 움직이면. 그래, 난 거북이야. 내가 언제 도착할 망정 쉬지 않는다. 하루빨리 완쾌해 건강한 웃음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근데 사이가 좋지 않아요. 방송 나갈 때쯤 어떻게 될지 몰랐어. 우리 쿨하게 헤어지자. 방송인 김정민 씨가 전 연인인 커피 전문점 대표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1일 커피 전문점 대표 A 씨가 전 연인 김정민 씨에 대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부터였습니다. 지난 2013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왔다는 두 사람. A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민이 자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법적 공방이 세간에 알려진 뒤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온 김정민 씨는 26일 목요일 A 씨를 허위 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했음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의 치열한 진실 공방전, 쟁점은 이겁니다. 첫 번째, 이별에 대한 엇갈린 입장.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지만 A 씨의 수많은 거짓말과 여자 문제로 이별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김정민 씨. A 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김정민 씨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돌연 잠적, 소속사 사장과 얘기 안 하며 자신의 연락을 회피했다는 건데요. 이별의 유책 사유자가 누군지도 밝혀져야 할 문제고요. 두 번째, 김정민 씨가 결별을 요구한 후 A 씨의 협박을 받고 전달한 1억 6천만 원의 행방입니다. 1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다시 돌려주었다는 A 씨. 이에 대해 김정민 씨 측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상대의 주장에 검찰 역시 분개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세 번째, 의문의 교제 비용 바로 10억 원의 정체입니다. 1년 6개월의 교제 기간 동안 김정민 씨에게 제공한 금품이 10억을 넘는다는 A 씨의 주장. A 씨는 시계와 가방 등 금품을 건네준 이후에도 결혼을 전제로 10억 원을 지원했고 이에 대해 올 2월 7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법률 대리인이 말하는 김정민 씨의 입장은 다릅니다. 10억 원은 증빙 자료 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란 건데요. A 씨의 김정민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 쟁점은 뭔지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A 씨의 이러한 소송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 남자친구는 A 씨가 김정민 씨에게 자신이 이런 물건을 빌려주었다거나, 즉 일종의 대여 관계이거나 또는 조건부로 증여를 했는데 김정민 씨가 그러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됩니다. 명확한 어떤 입증이 없는 이상 전 남자친구 A 씨의 청구는 한편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 씨의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8월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두 사람의 진실 공방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은 일에 열중하는 모습이 섹시한 남자, 바로 하석진 씨입니다. 여심을 저격하는 국가대표 뇌생남, 배우 하석진 씨와의 솔직담백한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남자도 섹시할 수 있다. 눈빛도 섹시, 몸매도 섹시, 그냥 다 섹시한 뇌까지 섹시한 우리 배우 하석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쵸, 한 네. 1년 정도. 맞아요. 연애와 중계랑 1년 만인데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5월, 6월은 뭐 가까운데 먼데 여행 다니고 그랬었어요. 여행도 다니셨어요?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파리에 일 겸 해서 갔었고, 일단 뭐 스위스랑 태국도 저 다른 프로그램 포상휴가로 해서 네. 멤버들과 같이 갔었어요.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보내신 것 같아요. 좀 럭셔리하게 좀 보냈어요. 그럼 본격적인 배우 저희가 또 하석진 그래서 탐구 준비했습니다. 들어갑니다. 바로 연관 검색어를 알아보는 시간을 연관 가져보도록 검색어. 하겠습니다. 네, 뜯어주시겠어요? 뇌생남. 아, 요건 조금 예상하셨죠? 다 방송국 분들이 만들어주신 이미지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수능 1%만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한양대 기계공학 출신이십니다. 공부 팁 하나 알려주시자면. 오래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엉덩이가 좀 무거웠던 스타일이에요. 남들이 3시간 동안 한 2번 화장실 갈 때 저는 3시간에 한 번 화장실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저희가 대학생 때 하석진 씨는 어땠을까 네. 좀 이렇게 대학생 때 조사를 저요? 해봤어요. 공대 오빠.
4월 중에 누구든지 간에 작업 시작해서 5월까지 여자친구 만든다. 근데 공부가 바람 피지 말래. 오글거림은 우리 모두의 네, 몫입니다. 기억나세요? 내가 이거 없애든지 해야지 진짜. 군대 제대하면 학업에 대한 열망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군대에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아 이제 나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부터 진짜 내 성인으로서의 성인 남자의 삶이 시작되는구나. 약간 이런 거에 있어서. 근데 이제 근데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있었으면 좀 있고 좋겠고. 싶은 거야. 복학생 감성으로.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게 요건가요? 요거요. 네. 짠. 싱글남. 싱글남. 최근에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하고 소개팅도 받으시고.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 이게 그렇게 인연이라는 게 쉽게 정주원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솔로 있은 지 그러면 얼마나 되신 거죠?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이요? 대본에는 6년이라고. 2년이신가요? 이런 얘기했어요. 예전에 말씀하신 이상형을 조사를 해왔거든요. 뭐라 그랬나요? 네. 과거에 저는. 자, 만났을 때 핸드폰 안 봐도 되는 여자. 그래, 글래머 스타일보다 손목이나 발목, 목덜미 관절이 가느다란 여성. 잠깐만, 제 아내인데요. 이 사람은 참 변하지 않네요. 관절이 좀 얇지가 않네요. 그냥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저 그러면 네. 점수 몇 점? 조만간 식사 한번 네, 감사합니다. 성공! 다음 수식어는 연애하러 나갔나요? 볼게요. 기쁘겠네요. 한 발 늦었네요. 이거는 비어있어요. 네. 이거는 하석진 씨가 직접. 하석진 씨가 바라는 정말 연관 원하시는 검색어 과연 무엇일까요? 매력남이 되고 싶습니다. 매력남. 네. 어떤 매력? 그냥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나 어떤 방송으로 보여질 때도 저 사람은 참 매력 있어서 가까워지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하는 그게 저 아닙니까? 내적 매력을 가진 편안하고 또 친근할 수 있는. 좋은 작품 골라서 또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솔직 담백한 배우 하석진 씨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네. 하석진 씨 연애가 중계를 통해서 오래간만에 뵈네요. 네. 여기도 싱글녀가 있던데. 좀 어떻게 저도 공대 오빠 좋아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한 씨와 김생민 씨가 준비하셨죠? 네, 베테랑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배우 조민기 씨와 함께 하는데요. 35년 연기 인생은 물론이고요. 학창 시절의 모든 여학생들의 마음을 훔쳤던 그런 추억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십시오. 네, 그 전에요. 핫스타그램 먼저 만나고 가시겠습니다. 오늘은요, 뮤지컬은 물론 스크린과 안방극장까지 점령한 믿고 보는 배우 바로 조승우 씨를 팔로우할 겁니다. 항상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뒤에 숨겨진 반전 매력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금 바로 그를 팔로우합니다. 가장 핫한 스타만을 팔로우합니다. 연예가 중계 핫스타그램 이번 주는요. 스크린과 뮤지컬에 이어 안방극장까지 접수. 다시 한번 믿고 보는 배우 우뚝 선 남자. 누구세요? 무서워.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조승우입니다. 생민이 형도 안녕하세요. 와, 진짜 멋있죠? 신이 허락한 그의 목소리, 자태, 사소한 행동까지 모아 준비했습니다. 조승우의 핫스타그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차른 미소 장착하며 심쿵하게 만드는 이 남자의 과거. 비주얼부터 끼돌이 그 자체였습니다. 반할 것 같은 이 수줍은 미소. 혹시 변한 게 있나요? 하나도 안 변했어. 암요. 소녀 마음 여럿 훔쳤을 법한 이 훈훈한 외모. 다무진 눈빛부터 굳게 앙 담은 입술까지 어딘가 모르게 끼 넘치는 표정과 범상치 않은 포즈. 야구 선수를 꿈꿨던 이 소년의 인생은요. 뮤지컬 배우였던 누나의 공연을 보기 전과 후로 180도 달라집니다. 저는 질투를 했었어요. 배우 일을 시작하자마자 누나의 질투심을 유발할 만큼 줄줄이 꽃길을 걷게 된 조승우.
조승우 씨의 꽃길 연기 인생 살펴보자면요. 조직을 위해서 개처럼 살았습니다. 그 더러운 돈으로 조승우 하면 눈빛 하면 조승우 씨죠. 꿀 떨어지는 눈빛을 가장 먼저 찜한 임권택 감독은요. 조승우 씨를 영화 춘향전 속 예, 몽룡이로 춘향아. 발탁. 이리 오너라. 밤이 깊었다. 어서 자자. 이로 인해 조승우 씨는요. 데뷔작으로 칸 레드카펫을 밟는 영광을 안으며 거침없는 필모를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우수 어린 눈빛으로 멜로 작품도 프리패스. 그리고 그의 연기 포텐 바로 이 작품에서 제대로 터졌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소원이 다리는 저랑 쌍벽이었죠. 그 뭐냐? 너 몸매는 끝내줘요. 세상을 울린 100만 불짜리 다리 편견을 넘어 세상과 조우한 순수 청년의 이야기였죠. 우리 소원이 밥 먹었어? 당구는 나가서. 영화 마라톤으로 스크린 앞에 당당히 선 조승우 씨는요. 섹시 카리스마 타짜로 시원하게 한판승을 날리더니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야신 최동원으로 분하며 또 한 번의 홈런을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최동원이가 나간다고! 조승우의 진가는 무대 위에서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매력 폭발 조드윅으로 변신해 관객들을 유혹하는가 하면요. 다중인격 조지킬로 변신하며 조승우라는 흥행 보장 수표를 자체 생산했습니다. 이 남자의 겉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시크함 속에 꽁꽁 숨겨뒀던 사랑꾼 조승우 씨의 모습. 지금부터 대방출합니다. 공연 후 퇴근길마다 팬들 앞에 무표정으로 등장. 이 남자에게 달달한 사랑 따위 있을까? 내가 사랑 모른다 그랬지? 사랑? 그것도 어차피 다 구라다. 하지만 조승우 이 남자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이요. 제 이름 윤지연이에요. 어머 무심한 듯 챙겨주는 이 멘트 멋있어요. 몽룡이네 팬카페 식구들과 위드 승우 그리고 레미홈 팬클럽 그리고 이름 모든 팬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읊어주는 진심으로 섬세함까지 감사드립니다. 장착. 동료 배우 정수리까지 살뜰히 챙기는 맘씨 고운 남자인데요. 스타들의 사랑까지 한 몸에 받고 있는 조승우 씨도 누군가의 열렬한 팬이라고 합니다. 가지고선 저 복도 끝에서부터 뛰어오는 거예요. 그 저는 대단한 그 미소가. 아이가 그렇게 해맑게 기뻐하는 모습을 처음 조승우 봤어요. 씨가. 근데 저기 원래 내가 그런 놈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쪽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수컷 향기 진하게 풍기며 사랑도 시크하게 할 것 같은 이 남자. 알고 보면 애교 덩어리라는데요. 여러분 심장 붙들고 보시죠. 일은 귀요미 이 더하기 도 귀요미 아이고 승우 씨 시킨다고 또 합니다. 착합니다. 착해요. 귀요미 어머 최고시네요. 완벽주의자라는 조승우 씨의 실수는요. 마치 준비된 애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더불어 조정석 씨의 연주에 맞춰 흥승으로 변신. 잘생긴 오빠들 다 이렇게 노시는 건가요? 이 남자 매력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천의 얼굴을 가진 이 남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 기대가 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 멋있어요. 리포터 생활 21년 리포터계 수조사. 야, CG 좋다. 아니, CG 그럼 우리 좋아. 또 만나는군. 네 이름 뭐야? 네, 이름 뭐야 너는? 주희입니다. 주디? 돌아온 프로파일러 걸그룹 모모랜드의 마스코트 주희. 들랑다락거리는 거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제 절 그만 고정으로 고용해 주세요. 오늘 조사 대상 누구지? 부드러운 누구지? 미소를 지을 때면 누구보다 선해 보이지만 미소가 사라지면 누구보다 악랄해지는 배우. 이 사람 속에 대체 몇 명이 살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요주 인물입니다. 궁금하군. 당장 들여보내. 베테랑 만나보시죠. 이름?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건가? 그냥 조사 차원에서. 뭐 사람 불러다 놓고 기본적인 것도 주의 조사관 네, 얘기하시오. 네. 이름 조민기. 현재 나이 53세. 계속해. 53을 거꾸로 하면 데뷔 35년 차 배우입니다. 아직 저희들 머릿속에는 청춘 스타의 이미지가 좀 있는데 어르신. 아니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가 되고 싶었고 네. 다른 장래 희망은 없었다. 네. 이게 어떤 그 계기가? 아무런 계기도 없었어요. 그럼 저희 제작진의 추측대로 믿을 건 외모뿐이었군.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연극반 활동 당시의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네. 아. 여기는 어딥니까? 이게 극장 뒤에 이제 연극반 후배들하고 이 연극반 반장이었거든요. 선배님이? 예. 딱 봐도 반장 코스 아닙니까? 쩍벌하고. 쩍벌. 그때가 제 인생의 리즈가 아니었나. 지금 지인분들의 보고에 의하면 버스에 탔다가 내리면 여학생들이 선배님 가방에 몰래 넣은 쪽지를 확인하는 게 일이었다. 이건 굉장히 부풀려진 것 같은데요? 아니 정말요. 그럼 버스를 항상 이렇게 탑니까? 이렇게? 아니다. 버스 이렇게 타요? 일단 버스를 딱 타면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딱 타서 물 관리를 칙 해서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딱 나눠서 A그룹 앞에 인구 밀도가 많아지면 이제 B그룹 앞으로 가서 바로 코앞에 앉습니다. 약간 한 족장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딱 잡고 있으면 저 가방 받아드릴게요. 그러면 냅다 주면 안 됩니다. 냅다 주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또 이게 주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그렇다면 하고. 그렇다. 재밌죠? 멘트가 좀 구는데. 좋은데. 인터뷰에 의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극단으로 입단을 하시고 전단지 나눠주는 것부터 안 해본 일이 없다. 맞아요. 명동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데 이게 선뜻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이제 다 돌리지 못하니 남은 전단지를 높고 견고하고 인기척이 없어 보이는 담장에다 확 던졌어요. 거기가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원이죠. 야이 삐야! 뭘 뿌렸냐, 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직원들이 다 수습해서 갖고 나올 때까지 이제 야 10대여서 저렇게 살아난 거네. 진짜 입술이 아마 파래졌을 거예요. 이야. 90년대에는 영화 드라마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공채 탤런트 시험만 5번을 떨어지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나 연기 그때 진짜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지금은 거의 저기 붙어 있는 게 거의 다 연기파 배우인데. 그럼 이게 공채 동기분이 또 아주 이게 제일 빨리 잘 나갔던 차인표. 차인표 씨. 그다음에 심은하 씨. 그다음에 뭐 양정아. 이런 인터뷰 맞습니까? 그들은 벼랑 위에 있고 나는 벼랑 밑에 있는 기분이었다. 다른 동기생들이 막 좋은 배역에 좋은 작품에 무언가 자기 몫을 다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날 문득 세수를 하려고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변했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참 지금 되게 흉하구나, 편치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지 말자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스타가 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중이 기억하고 대중이 찾는 배우가 되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8년도에만 드라마 7개, 영화 2개. 이게 가능합니까? 결국 끝은 탈이 나네요. 급성 간염으로 이제 과로로. 그때 그랬어요. 소원이 뭐였냐면 나도 남들처럼 대사 외울 게 많아서 밤 좀 새봤으면 나도 남들처럼 촬영장에서 밤 좀 새봤으면 뭐 이런 것들이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한 3년, 4년, 5년 만에 그런 일을 딱 닥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와. 네.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이제 전환점이 되는 에덴의 동쪽 신태환을 만나게 됩니다. 인기가 정말 많았는데 지금 자기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는 이 신태환 같은 놈아라는 악담이 있었다고 욕이 생겨날 정도라고 합니다. 에덴의 동쪽을 하면서 재밌었던 것만큼이나 많이 힘들었고 히스레저라는 배우를 많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편이 없는 거야. 그때 이제 그 혼자서 촬영 끝나고 들어오면은 혼자 이제 소맥을 진하게 그거를 이제 2잔을 빵 마시면은 이제 그때서 이렇게 한숨 돌리고 메이크업을 이렇게 지우면서 도대체 직업이 뭐 이런 직업이 있다 이러면서
남자를 망하게 하는 3대 취미가 있습니다. 자동차, 카메라, 오디오. 몇 개가 해당되시죠? 말씀하십시오. 뭐 거의 다 해당돼요. 클래식 자동차를 좋아해서 7대까지 네. 우리나라에 정말 비싼 카메라가 3대가 있는데 아이 그거 옛날 얘기야. 아내 몰래 에? 카메라를 산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네가 내 아내 같아요. 산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아 이런 생님. 언제 포기하시던가요? 이런 선배님의 그 많은 취미 생활을 아내분께서. 오래 가지 않았어요. 20대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담아두었던 선배님의 좌우명, 선배님의 생각 뭐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옛날에 40을 기다렸었어요. 40이란 나이가 되면 정말 멋을 멋처럼 부리면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40이 딱 됐을 때 그 멋을 부린답시고 참 많이 교만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53이라는 나이를 딱 살면서 이제 정말 잘 늙을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인데 정말 멋이 뭔지 맛있게 늙는 남자가 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솔직한 이야기 많이 해주신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조사 끝! 멋진 배우, 멋진 인터뷰 고맙습니다. 조민기 선배님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예가 중계가 새롭게 선보이는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있다고 하는데요. 신현주 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새롭게 선보이는 저희 그 코너는요. 한 주간의 아주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심야식담입니다. 네, 오늘 첫날이죠.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김태진 씨와 김생민 씨가 준비한 소식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연예가 중에 특별 기획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썸머송. 얼마나 시원한 노래가 많이 나올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아이고. 네, 저는 2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터보 이 새 남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아주 시원한 야외 워터파크에서 함께 했는데요. 새 남자의 팬 서비스 정말 화끈했습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 지금 함께 가시죠. 올여름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줍니다. 시원한 수영장 데이트를 함께할 주인공은요. 진짜 반가워요. 더 강력해진 터보와의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활동하실 때랑 세 분이 활동하실 때랑 많이 다르죠? 다르죠? 예. 혼자 뜨는 거랑 모래주머니 달고 뜨는 거 다르잖아요. 혼자 할 때보다 셋이 하면 사실 외롭지 않죠. 노래 중간에 쉴 타임이 있다는 게 중간에 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솔로곡보다는 조금 더 높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요. 2015년에 그 6집 정산 됐죠? 네, 그럼요. 쏠쏠하셨죠? 사실 그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요번 앨범 때는 조금 좀 활동을 많이 해서 좀 많이 정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오빠 얘기 나누고 싶다! 우리 마음에 드는 오빠 옆에 서세요!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셉트! 종우 오빠의 매력이 뭡니까? 잘생기고 몸이 좋아요. 잘생기고 몸이 좋다. 원하는 팬 서비스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오빠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과연 이 여성분의 소망 이뤄질 수 있을까요? 아이고! 누구보다 빠른 김정남 씨. 뭐죠? 인터뷰하고 싶은 여성 한 분을 셀렉해보는 거 어떨까요? 남자분들만 열심히 손을 듭니다. 매력이 뭡니까, 오빠의? 되게 구릿빛 피부예요. 구릿빛 피부. 이게 구릿빛이야. 김정남 씨 팬이라고 자청한 이분인데 뭔가 좀 이상해요. 세 분 중에 한 분과 백허그를 할 분명히 수 있습니다. 김정남 씨 팬인데.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알고 보니 김종국 씨 팬이었습니다. 배가 교환을 해요. 이거 벗겠다고? 이거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자, 이번에는 시민들과 함께 즐거운 댄스 타임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틀어드릴 노래 온 국민이 좋아하는 트위스트 K입니다. 주세요. 따라 주세요. 따라.
자, 원조 댄싱 머신 작동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성 앞에서만 작동이 되네요. 그리고 남자분에게는 아이고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곡은요. 검은 고양이. 아, 쑥스러움도 잠시 갑자기 돌변하면서 커플 댄스. 김정남 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야, 재밌다. 김정국 오빠가 춤을 추고 싶다. 나에게 터보는 어떤 존재입니까? 친구 같은 존재? 아, 친구.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6입니다. 아, 그래요. 원래 친구는 아니죠. 여기가 친구, 여기가 친구. 따라 주시면 돼요. 자, 아저씨 댄스. 도와주세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자, 춤도 신나게 추고요. 함께해 주신 시민분들과 즐거운 시간 가져봤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서로에게 선사하고요. 자리를 옮겨서 더 깊은 대화 이어갔습니다. 터보와 함께 속 깊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활짝! 야, 이거 정말 옛날 건데. 소개입니다. 현역 댄스 가수 터보! 점프에서 착지하는 거 요거 슈퍼 선데이 때 옛날에 했던 거. 터보의 신곡 다들 들어보셨죠? 2년 만에 시원한 썸머송으로 돌아왔습니다. 뜨거운 설탕, 명불허전이죠? 현장에 가면요. 네. 후배들이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하나요? 그런 자리를 조금 피해줘요. 아, 일부러 사실은. 후배들 네, 불편할까 네, 봐. 네. 실제로 만나고 싶은 후배 걸그룹이 있으시다면? 아, 있죠. 예. 있어요? 네, 저는 있어요. 있어요? 누구 있어요? 네. 마마무의 왜 종국이 허벅지 있죠? 아, 화사 씨. 아, 네, 네. 화사. 아니 근데 아이돌 감독이 허벅지면 꼭 집어. 아, 이거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 노래를 너무 잘하신다고 말고 이런 게 이제- 많은데. 나도 마마무에서 노래를 되게 잘하잖아요. 마마무는. 종국 씨 허벅지.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또 여성분한테 또 종국이 이 근육이라고 했던 거는 그만큼. 네, 그만큼 뭐 제가 관심을 가졌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적인 또 몸매를 가지셨다 뭐 네, 이런 제가 얘기를 사실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이렇게 떨어가지고 네, 그런 겁니다. 아니 네. 1995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남성 댄스 듀오.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길을 확 사로잡았었죠. 아, 지금 다시 봐도 정말 신나고 멋있습니다. 터보 1기 때 사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터보 1기 때 사진입니다. 1기 때. 이때는 포즈가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 비슷했어요. 예, 그리고 그 카메라를 찍으시는 분들도 요 포즈를 굉장히 선호하시고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많이 해달라. 그래서 이제 손을 뻗거나 네네네. 예, 이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이 안에 카메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안에 카메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때 또 김정남 씨의 각기 춤이 뭐 온 국민을 사로잡았는데 20년 전입니다. 각기 춤의 대가 김정남 씨. 아직도 그 실력이 여전하다는데요. 확인하고 싶죠? 지금 현재 시간 오전 9시인데 예. 가능하신가요? 새벽 4시에도 똑바로. 아, 전혀 녹슬지가 않았습니다. 야,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저 춤이랑 저 파마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한번 치고 나면 조금 치고 나면 좀 많이 힘들어요. 연골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거의 연골은 서장훈 연골이에요. 터보의 김종국입니다. 안녕하세요. 터보의 새 멤버 마이키입니다. 그리고 마이키 씨가 새 멤버로 합류했던 터보 2기. 매력적인 보이스와 감미로운 랩의 조화가 많은 사랑을 받았죠. 3000대 1의 오디션을 뚫고 마이키 씨가 합류했습니다. 이야. 귀엽죠? 오디션 때 김정국 씨께서 당연히 참여를 하셨겠네요, 그러면. 아, 저는 나중에 이제 많이 네. 추려졌을 때 그때 봤어요. 3명. 3000대 1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3대 1이에요. 요 두 분이 한창 잘 나가실 때 김정남 씨는 뭐 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둘이서 이제 낮에 활동할 때요. 예. 저는 혼자서 이제 밤에. 밤에. 터보로? 예, 터보로 터보로 활동. 그 불법 아닙니까? 네. 아니 집 나가도 저도 터보예요. 그죠. 아니 내가 나간 거예요. 제가 내가 밥 먹고 제재하려고 하면 할 수 있었죠. 그냥 뭐또 그건 좀 또 너무 더 이상. 서로 배려하셨구나. 저 사실 혼자 예. 이걸 먹겠다고 나간 거거든요. 돌연 2001년 해체 소식을 알린 터보. 우리들 기억 속에 레전드 그룹으로만 남았을 것 같은데요. 15년 만에 세 분이 이제 2년 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터보 완전체. 야. 저번 앨범 때 인터뷰를 못해서 뒤늦은 좀 축하의 박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로에게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셋이 다 함께 있어야지 터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터보라는 걸 다시 할 수 있게 해준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죠. 네. 사실 종국이랑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터보라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제 종국의 옆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네, 요즘 들어 부쩍부쩍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차를 타면 자꾸 저 옆자리 타려고 그래요. 옆자리. 항상 차를 타고 되는데. 두 분이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근데 본인의 또 일이 있는데도 또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또 미국에서 또 한국까지 와서 합류도 해주고 했으니까 사실 다 고맙죠. 너무 감사하죠. 뜨거운 설탕 하시고 터보 많이 사랑해주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과 함께해서 세 배로 더 즐거웠습니다. 터보의 활동 응원합니다. 대박나세요. 연예계 한 주간의 이슈를 목소리 꼭꼭 좋다. 씹어 소화하는 시간. 금요일 밤 가장 불타는 이곳은 심야 식당. 식사들 하셨나요? 처음 만들어진 코너인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서 너무 반갑다. 당장 다음 주에 없어지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죠? 패널이 바뀌었으니까. 그죠? 와, 사장이 없네요. 식당에. 사장님! 네,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아니 너무 바지 사장님이세요? 네네. 기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주간의 이슈를 꼭꼭 씹어서 소화하는 심야 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그 메뉴 궁금하시죠? 네. 네, 궁금합니다. 오늘 메뉴는 바로 이것입니다. 연예인들의 CG가 저렇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저한테. 이야기를 좋아요, 좋아요. 나누는데요. 자숙 기간 좀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자숙이 아니라 쉬어야만 했어요. 그게 자숙 아니에요? 그게 자숙이에요. 본의 아닌 잠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핵심이 있어요. 자숙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게 좀 드러나게 해줘야 자숙인 느낌 이런 것들이 좀 가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재 씨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대중들이 막 강하게 거부감을 표현한다거나 이런 채널 자체가 좀 없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없었어요. 옛날 사람이잖아요. 옛날 사람이고. 저기요. 옛날 사람이라니요. 말조심 좀 부탁드릴게요. 실시한 자숙과 옛날 사람 표현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사실 그 최근에 배우 엄태웅 씨가 김기덕 필름의 신작으로 영화 복귀를 알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난해 11월에 성매매로 약식 기소가 됐고 벌금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숙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활동을 중단했었는데 갑자기 영화가 개봉을 해요. 그리고 게다가 영화 촬영을 언제 했냐면 2월에 했단 말이에요. 3개월 만에 이걸 촬영을 했다는 건데 어떤 게 자숙이고 어떤 게 뭐 이게 뭘 반성했다는 거냐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이게 사실 또 영화 배우하고 또 다 달라요. 예능인들하고. 영화인들 같은 경우는 작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잘 모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요즘 작품 찍어놓고 한 1, 2년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원빈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따지면 계속 자숙 기간이에요. 아예 안 보고. 숙성 같은데요? 그쪽 자숙은. 그쪽은 이게 산업 자체가 약간 호불호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신정아 씨 같은 경우 이제 다시 복귀한다고 9월에 지금 새로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든지 노래를 너무너무 잘했을 때는 그래도 또 용서하는 케이스가 많았던 것 저는 같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병헌 씨 같아요. 그 이슈가 이제 한 번에 없어졌거든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의 연기를 통해서. 일과 그 부분, 그 잘못된 부분은 분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거 나눠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멜로 연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뭐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는 입장에서. 그리고 댓글러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예전 댓글러 거를 입장에서 나오시는 연예인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댓글로 다음 주에는 여기 이름 써드릴게요. 투자. 연예인과 댓글러로 해주세요. 댓글러분들은 100% 다 기억하세요. 지금은 언급하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작품이 좋고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잊고 있는 게 아니라 잠시 이제 두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 그때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위안부 관련된 비하 발언 이런 게 막 갑자기 터지면서 김구라 씨의 자숙하고 이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참 귀감이 된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해요. 그 말씀하신 진정성하고 퍼포먼스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정준호 같은 경우는 사랑의 밥차를 계속했잖아요. 그냥 퍼포먼스고. 악수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악수도 많이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안 보이니까 여기 있다가 매니저가 와가지고 형뭐 하나 왔어 이러면 웃으면서 막 악수.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또 문자 오겠네요. 어떤 한 매체에서 최근에 이제 그 사람 농담입니다. 컴백한 연예인들의 사례를 분석한 수치가 있는데 병역 비리는 37.3개월, 성추문은 29.8개월, 도박은 16.1개월. 그 다음에 음주가 정말 예상외로 가장 짧았는데 4.7개월. 우리나라 대중들이 갖고 있는 인식 자체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경각심을 갖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관대한 사회죠. 술에 굉장히 관대하고 많이 관대하죠. 그렇다면은 사과하는 방법 말이에요. 어떨 때는 자기 SNS에 글을 남겼는데 그게도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지? 제일 잘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 심정과 같을 것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결혼기사가 났을 때도 그때 이제 매니저도 당황을 하니까 아니 뭐 그게 아니라요라고 하면 일단 그게 아닌 것부터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가장 정확한 건 정말 솔직하게 다 오픈을 하고 이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지혜 씨 정도로 이제 산전수전 많이 겪으신 이 정도 이게 뭐 산전수전까지 나왔네. 원자숙, 뭐 투자숙 이런 것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인격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시는데 단 한 번도 대중들이 자기를 외면해 본 걸 겪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뭔지, 내가 누군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기도 전에 사람들은 이미 나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건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 트라우마죠.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아니에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의존하고 숨는 거죠. 그렇다면 대중이 원하는 사과의 방식은 어떤 걸까요? 사과의 방식이 있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사과 법칙을 이제 캣이라고 하더라고요. 컨텐츠, 애티튜드, 타이밍 이 세 가지를 탑씨가 최근에 또 그런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글쎄요, 캣을 잘 지켰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 게 타이밍에서 좀 늦지 않았나 좀 싶기도 하고 맨 처음에 이제 부대 복귀할 때 사실 한 번에 기자회견 같은 자리가 마련돼 있었는데 시간을 앞당겨서 들어가면서 한 번 됐고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언론에 노출했었는데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이 캣에는 적합한 사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거죠? 아직까지도 대중들이 굉장히 제대로 좀 자숙을 했느냐 이런 게 의심되면서 복귀하는 걸 바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송에 무대프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성공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서 아예 관심 없는 법보다는 오히려 그런 노이즈를 끼고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많이 일어나요. 화제성은 있겠네요. 화제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잘 들어보면 이제 업계 얘기인데 그 보면 제작사를 같이 끼고 있는 회사에 소속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작을 하고 어차피 제작사 안에서 같은 기용하는 연예인이면 어차피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몸값도 적게 들어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같이 시너지를 이용하겠다 뭐 이런. 야, 이제 씨 이제 뭐 업계 얘기까지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행보가 정말 궁금해요. 오늘 하여튼 솔직한 이야기 나눠주신 네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솔직한 이야기를 조금 적어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네요. 재밌었어요. 폭염에 지친 그리고 아직 휴가를 떠나지 못한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연예가 중계 특별. 야, 또 시작됐다. 또 시작됐어. 야, 노란 가방. 지금 가보시죠. 미안합니다. 수영 못자요. 미안합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김재민 씨 저런 걸 한번 하세요. 이런 거. 사랑하는 여름 노래. 32 소녀시대 파티.
썸머 여신 소녀시대 완전체가 한여름에 컴백했습니다. 해변가 파티를 모티브로 바캉스를 즐기는 모습을 담은 곡 파티. 특히 비키니를 입은 소녀들의 완벽한 몸매는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는데요. 밝고 명랑한 소녀들의 노래 파티는 그의 여름 가요계를 완벽 접수. 그녀들과 함께라면 언제나 파티 타임입니다. 소녀시대의 또 다른 곡 29위 소원을 말해봐. 행운의 메신저가 된 소녀시대가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비타민 같은 곡 소원을 말해봐. 특히 소녀시대의 각선미가 돋보이는 제기차기 춤과 시원한 마린 룩은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 노래 들으면 그냥 소원 말하게 돼요.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는 소녀시대가 곧 컴백 예정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무더위를 잊게 할 시원한 썸머송 기대합니다. 정선 씨 춤 좀 그만 추시고요. 28위 거북이 비행기. 노래 너무 좋죠. 2006년에 발표한 거북이의 4집 타이틀곡 비행기. 어깨춤이 절로나는 신나는 곡인데요. 그립다. 각종 음원 차트를 휩쓰는 것은 물론 당시 미니홈피 최고 인기곡으로 꼽히며 여름 활력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푸른 하늘로 날아가는 것에 대한 설레임, 그것이 묻어나는 가사가 인상적이죠? 거북이는 느리지만 그리워요. 노래는 빠르고요. 신나는 내가 슬픈 음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신나는 노래에 감춰진 안타까운 사연. 지금은 고인이 된 김성훈 씨가 심장 수술을 받는 동안 작업한 곡이 바로 비행기인데요. 다시 무대에서 볼 수는 없지만 노래만큼은 오래도록 기억될 겁니다. 27위 신화 으쌰으쌰. 구성처럼 전진하는 신화입니다. 리포터계의 화석이 저라면 아이돌계의 화석은 바로 이들인데요. 데뷔 초 풋풋한 신화의 비서 추천곡 으쌰으쌰. 물놀이를 떠나자고 하는 가사와 신나는 멜로디가 딱 여름 노래입니다. 어디서 찰진데 동생님 화석. 아까 발차기를 할 줄 아니까 그거를 안무가 그래서 많이 늦었는데 이제 내 차례가 돼서 이 발차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카메라 싹 들어오는 거야 앞으로. 해봐.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찼어요 방금. 카메라를. 카메라를 발로 찬 문제의 그 장면입니다. 어디 가셨을까요, 카메라 감독님? 설상가상 그의 최악의 물난리가 발생해 조용히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해체 직전의 상황까지 갔으나 이후 차트 역주행에 성공하며 지금은 국민 썸머송이 됐군요. 축하합니다. 26위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25위 성시경 제주도 푸른밤. 명품 발라더 성시경의 달달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이 곡은 제주도 여행 찬양송이라고 불릴 정도로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하시죠. 저 때 머리가 저랬네요. 제주도 가고 싶다. 원곡은 들국화 출신 최성원 씨의 솔로곡으로 제주도에서 느낀 감정을 담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후배 가수들에게 수없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잔잔한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로 더위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여름 썸머송입니다. 24위 싸이 낙원. 23위 바다새 바다새. 강변가요제. 대로 넘어오면서는 제가 볼 때 뭐 많은 여름 노래가 있습니다만 이 노래 대표적이에요. 1986년 강변가요제 혜성처럼 등장. 본성 트리오 바다새의 동명 노래 바다새.
시원한 보컬과 화음으로 듣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이 곡은요. 부산 갈매기와 함께 프로야구팀 롯데자이언츠의 공식 응원가로 널리 알려집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들어도 시원한 여름 노래 바다새입니다. 22위 박재란 진주 조개잡이. 21위 김추자의 빗속의 여인. 20위 유엔 파도입니다. 이 노래 너무 좋죠. 19위 유피 바다. 90년대를 이끈 추억의 가수 유피의 여름 명곡 바다. 당시 깜찍한 가사와 안무로 10대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유피 많이 그리웠었나 봐요. 김승민 씨. 경쾌한 리듬에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가 인상적이죠. 야, 의상도 정말 인상적인데요.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2016년엔 허각과 정은지가 새롭게 리메이크해 다시 한번 화제가 됐죠. 몸도 마음도 들뜬 휴가길에 들으면 딱 좋겠습니다. 18위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가수는 몰라도 노래는 다 안다는 이 노래. 여름하면 생각나는 대표 썸머송인데요. 여름 대표 그룹 쿨과 2000년대 가요 여름 가요계 양대 산맥으로 군림했죠. 무더운 여름 드라이브하며 듣기 좋은 음악 1위를 차지하며 매년 여름 차 안에 울려 퍼지는 곡이죠.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온 썸머 캐롤 여름아 부탁해. 17위 클론 도시 탈출. 산행을 장려하던 클론이 이번엔 도시를 탈출해 바다로 갑니다. 콩다리 샤바라에 이어 도시 탈출의 연속 히트. 클론에게 여름 사나이라는 별명을 안겨주죠. 가수가 부르는 바람에 저희가 대만에 진출하게 된 계기가 된 그렇죠. 후덕의 이제 구준엽 씨가 그 당시 대만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1위로도 선정이 됐었고요. 한국을 넘어 대만을 평정한 클론. 클론 노래와 함께 우리 모두 해변으로 달려가 볼까요? 16위 버스커 여수 밤바다. 오늘 김승민 씨 많이 흥분 상태예요. 전부 모르겠죠. 소녀가 여수고요. 20살의 장범준 씨가 여수에 갔다가 좋아하는 여자를 떠올리며 만든 곡 여수 밤바다.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이 곡의 히트로 여수 관광객까지 급증했다고 하니 도시 여수에게도 효녀곡이라고 할 수 있죠. 여수 밤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여름 대표곡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썸머송. 다음 주에는 더 시원한 여름 노래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승민 씨 수고 많았습니다. 네. 특히 저는 심야식담 재밌던데요? 그래요? 정희정 아나운서도 한번 심야식장 놀러 오시죠. 네, 저도 한번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는 다음 주 금요일 밤에도 8시 55분에 찾아올게요.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